안녕, 모모쌤이야. 그래,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선생님도 물론 아주 잘 지냈어.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생물의 다양성, 그 다음에 생물의 분류를 할 거거든. 분류란 말 좀 들어봤을 거야. 즉,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모아서 분류했습니다. 이런 거거든. 오늘은 좀 외울 게 있으니까 조금 잘 들어보자. 그래, 그럼 수업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할게.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그래, 그럼 먼저 생물의 분류를 정의를 알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아볼 텐데 먼저 생물의 분류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나누는 것을 우리는 분류라고 하거든. 그래, 이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좀 기억해야 돼. 인위적으로 사람이 분류할 수가 있고 생물 그 자체, 생물의 고유한 특징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 이 두 가지 분류하는 기준 기억하자. 그래, 사람이 분류할 때는 어떤 걸 들어갈 수 있을까? 아, 그래. 뭐 요거는 식용이다. 요거는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수중에 사는 거다. 이것은 수중이 아니라 육지에 사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 얘는 요렇게 놀는 것 같아. 얘는 요렇게 나눠줘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분류를 한 거고 그에 반해서 그 생물 자체, 그 생물의 고유한 특성으로 얘는 날개가 있네. 그럼 날개가 있는 것, 없는 것. 그리고 얘는 더듬이가 있네. 그럼 더듬이가 있는 것, 없는 것. 그 다음에 속 구조. 좀 구조가 뭐 폐를 갖고 있다, 아가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생물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 생물의 특성으로 분류한 거거든.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나뉜다는 거 알아놓자.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인위적으로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면은 사람이 달라지면 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하고 또 분류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과학에서는 항상 생물의 고유한 특성으로 분류한다는 거 이것도 하나 알아두고 그럼 생물을 분류하는 목적은 어디 있을까? 왜 생물을 이렇게 분류해야 되지? 일단은 이렇게 분류하다 보면은 아주 체계적으로 분류가 됨으로 해서 생물의 다양성을 연구하는데 좀 도움을 준다는 거지. 일단은 이렇게 분류하다 보면은 이 동물과 이 동물의 즉 유형 관계, 즉 가깝고도 먼 관계를 유형 관계라고 하거든. 즉 생물끼리 얘는 얘 사촌이야라고 할 정도로 그치 같은 조류들보다는 같은 조류 까마귀와 까치 있고 고양이가 있어. 그럼 누가 더 가까운 것 같아? 까마귀하고 까치가 더 가까운 것 같지? 그래, 이렇게 즉 생물들 간에 가깝고 먼 관계를 즉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같은 종류의 생물을 이건 같은 종류니까 이건 이럴 거다 하고 미루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게끔 그래서 체계적으로 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지. 그럼 한번 쉽게 분류를 해볼까? 선생님이 좀 그려볼게. 이렇게 간단한 곤충을 그렸는데 우리가 위에 거, 아래 거 이렇게 딱 봤을 때 쉽게 분류가 되지 않니? 선생님이 머리 모양을 지금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한 것과 동그란 모양으로 한 거. 그래,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거고
즉 위에는 가집단, 아래는 나집단으로 해서 머리 모양으로 생김새인데 머리 모양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더듬이, 이렇게 더듬이를 그려서 더듬이가 즉 요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또 다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계속 분류하다 보면은 좀 더 얘하고 얘는 더 가깝지, 이렇게 생겼지 라고 정말로 체계적으로 잘 알아볼 수 있다는 거. 그래, 이렇게 해서 같은 점 찾기도 했고,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분류를 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점과 틀린 점을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야. 머리 모양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동그란 거, 세모난 거.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분류를 했으면은, 그리고 나서 나눠주면 되는 거겠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래, 기준 정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면 되고, 그럼 이제 분류의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생물의 분류 단계는 이렇게 큰 거에서 점차 더 체계적이게, 더 조목조목 작게 그래, 큰 거에서 작게 해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가장 큰 것을 개라고 하거든. 개. 그래, 생물개를 배웠잖아. 우리 생물개, 지구개. 이렇게 큰 개가 있는데, 개를 조금 더 분류를 하고, 더 촘촘히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아주 비슷한 것끼리만 이렇게 묶이게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종이야. 종. 그래서 종, 속, 과목, 강문계,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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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 강문계. 선생님이 요거 리듬 타서 한번 외워 했는데, 한번 해봐. 요거는 좀 외워야 돼. 종속, 과목, 강문계. 그래, 이렇게 리듬 타서 종속, 과목, 강문계. 그래, 개가 가장 큰 분류 기준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어디에 속할까? 동물개에 속하겠지. 이렇게 개도 다시 크게 생물개를 우리는 5개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우리 동물 있잖아. 동물개도 있고, 식물개도 있고, 그리고 군류라고 하지. 군류라고 있거든. 군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공부를 하고, 일단은 종속, 과목, 강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고양이는 고양이하고 개는 같은 종일까? 아니겠지. 종은 이제 가장 유연한 관계가 가까운 그 제일 작은 단계거든. 종은 서로 결혼을 했을 때 그 번식할 수 있는 그런 분류를 우리는 종이라고 해. 우리 라이거라는 동물 들어봤나? 라이거. 사자와 호랑이가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서 그 새끼를 우리는 라이거라고 하는데, 라이거는 하나의 종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 그 다음은 이 라이거가 새끼를 못 낳아. 비슷한 게 말하고 당나귀가 있어. 말하고 당나귀 사이에서 나온 우리 그 새끼를 우리는 노새라고 하거든. 그 노새도 그 다음 세대를 번식을 못해. 그래서 그런 종은 없고, 즉 번식을 할 수 있는 세대까지가 종인 거야. 그래서 라이건 태어날 수 있어도 라이거라는 종이 계속 나올 수는 없거든. 그래서 종은 서로 교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짝짓기를 했을 때, 결혼을 했을 때
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 무리까지를 우리는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들고양이는 크게 봤을 때는 동물개고, 그 다음에 척석 동물에 속해. 즉, 척추가 있는 거겠지? 그래, 그래서 척삭 동물 문. 그 다음에 좀 더 안으로, 종속, 과목, 강문, 강이니까 어디 강에 속하고 좀 이렇게 또 들어가다 보면은 고양이 과에 속하고, 고양이 속에 속하고, 그 다음에 고양이 종에 속하는 거거든. 이렇게 나눠 보다 보면은 우리 사자가 있잖아. 사자하고 개, 사자하고 개 중에 좀 더 고양이하고 좀 가까운 사이가 누구일까? 고양이하고 개를 자주 보니까 아, 개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개는 고양이 과에 속하지가 않아. 그런데 사자는 또 고양이 과에 속해. 그래서 사자가 유형 관계로 봤을 때 더 고양이와 가깝다는 거. 그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생물에 분류할 때 이런 단계로 이 지금 종속, 과목, 강문, 계 이런 7가지 단계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 기억하고, 그럼 아까 말했던 큰 큰 개로 가볼까? 그럼 이번에는 생물의 5개의 개에 대해서 공부하자. 5개의 개는 아까 분류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이제 또 5개로 나눌 건데, 핵의 유무에 따라서 먼저 핵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원래 핵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외워야 될까? 원핵 생물계라는 핵이 포함되어 있지만 핵이 없다는 애야. 원핵 생물계가 있고, 원핵 생물계. 그리고 이제 핵은 있어. 핵은 있어. 그것을 우리는 원생 생물계라고 한다. 원생 생물계. 원생 생물계가 있고, 그리고 균계가 있어. 즉 곰팡이나 버섯 같은 그 이게 그 균사라고 하는데, 즉 실모양처럼 이렇게 버섯 보면은 이게 찢어지잖아. 그래, 어쨌든 그런 균이 보이는 균계가 있고, 균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래, 식물계와 그 다음에 동물계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이렇게 생물계를 5개의 계로 나눴는데, 여기에서 그 특징과 종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거든. 일단 원핵 생물계부터 보면, 원핵 생물계는 우리가 쉽게 세균을 생각하면 될 거야. 세균을 생각하면 되는데, 아까 지금 핵이 없다고 했잖아. 핵은 없는데 신기하게 또 이 중에서 세균 중에서 강합성은 하는 애들도 있고 안 하는 애들도 있어. 그래, 하는 애들도 있고 안 하는 애들도 있다는 거. 원핵 생물계의 예를 3가지만 나열하자면, 포도상 규균이 있고, 그 다음에 대장균 있고, 그리고 젖산균. 이런 것들이 원핵 생물계에 속하는구나. 얘도 좀 알아놔야 돼.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 맞게 연결된 것은 뭐 요렇게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 그래, 지금 원핵 생물계 했고, 원생 생물계부터는 이제 이쪽 원생 생물계부터는 핵이 있는 애들이야. 핵이 여기다가 적을까? 핵이 없다. 핵이 없고 핵이 있다야. 일단 핵으로 먼저 핵이 없다, 있다로 분류를 했는데, 우리가 특징과 그 예도 몇 가지씩은 알아둬야 돼. 일단 원핵 생물계는 핵이 없다라고 했고, 그런데 신기한 게 세포벽은 있어. 세포벽 아래다 쓸까? 세포벽은 있고, 원핵 생물계부터 하자.
그럼 아래다가 단세포 생물이라고만 적고 그 종류는 얘기했으니까 그래 기억하자. 원생생물계부터는 단세포에서 이제 다세포로 넘어가는 과정이라서 단세포일 수도 있고 단세포 그다음에 다세포일 수도 있어. 다세포. 이 원생생물계는 즉 균계에도 속하지 못하고 생물계, 동물계에도 속하지 못한 애들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단계야. 그래서 단순한데 원액도 아니고 다른 데도 아니래서 원생생물계가 되는데 그래서 종류를 좀 기억해야 돼. 원생생물계에서 단세포로는 집신벌레 같은 거 단세포로 들어봤지. 그리고 아메바 이런 아메바 같은 그치 모양이 불규칙한 단세포 생물이 있거든. 그래 집신벌레 아메바 같은 것이 원생생물에 속하고 그리고 신기하게 다세포, 원생생물에 속하는 다세포 생물로는 우리 다시마, 먹는 다시마 있지? 다시마나 미역, 다시마, 미역, 김 이런 것들이 이 다세포에 속해 원생생물에 속한다는 거 기억하자. 그리고 균계는 약간 식물하고는 비슷한데 완전 또 그렇지가 않은 거야. 즉 강합성을 못하는 거지. 우리 식물은 강합성을 하잖아. 그래. 이 다음부터는 거의 이제 다세포로 가거든. 다세포 여기도 다세포 식물계도 그 다음에 동물계도 다세포고 우리가 균계는 세포벽은 있어. 그래서 식물하고 되게 비슷한데 강합성을 못해. 식물은 강합성을 하잖아. 강합성. 그런데 동물도 강합성을 못하고 그치? 세포벽도 당연히 없고 세포벽은 있는데 강합성은 못하는 게 균계고 이 균계는 그리고 강합성을 못하니까 양분을 못 만들어내. 양분을 못 만들어니까 다른 죽은 생물을 분해해서 그것을 양분으로 살아가.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즉 실모양 같은 즉 그것을 균사라고 했어. 균사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은 우리 쉽게 버섯 생각하면 돼. 버섯 종류가 균계에 속하고 곰팡이도 균계에 속해. 그래 식물계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 있잖아. 식물계하고 동물계는 뚜렷한 특징이 있어. 강합성을 할 수 있다. 세포벽이 있다. 다세포 생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식물들은 거의 식물계에 속하고 동물계는 그치 사람처럼 강아지처럼 개처럼 강아지가 개지 강아지처럼 고양이처럼 그래 즉 강합성은 못해. 세포벽도 없어. 그리고 양분을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니까 우리도 먹으면서 다른 생물을 먹음으로 해서 스스로 강합성을 못하니까 먹음으로 해서 양분을 섭취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운동성이 있지. 아무 데나 막 왔다 갔다 다닐 수 있어. 그러나 식물은 없다는 거. 그래 이렇게 쭉 분류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예도 좀 기억해 놓으면 되겠어. 식물계하고 동물계는 그 예가 너무 많으니까 나머지를 외워서 우리가 바르게 연결해서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은 우리가 그렇게 풀어보자. 화이팅! 이렇게 오늘은 생물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외울 부분이 두 군데. 그래, 생물의 분류 단계, 종속 과목, 강문계하고 지금 그래, 생물의 큰 5개의 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예도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오늘도 영상 보면서 공부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고 수고했어. 남은 하루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